패키지 딜을 하겠다 그랬는데 패키지 딜이고 뭐고 저쪽에다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들을 정도니까 출국 85분 전에 이메일로 일방 취소를 받았다. 전화도 아니고.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정도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이죠.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브래드 셔먼이라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늘 발의해왔던 의원이 있습니다. 반 트럼프 의원, 셔먼 의원한테 고맙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러니 미국에서 기분 나빠서도 이 의원들을 만나 주겠습니까? 지금 곧 있으면 60일 2달이 돼갑니다. 8월 3일이면 2달인데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윤곽이 나와야 뭐 타결이니 뭐니 할 텐데 윤곽도 못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외교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던 게 과연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지금 이 관세 협상에서 사실은 지금 일본은 시원하게 협상이 됐고 EU도 곧 결론이 난다고 하고 있고 중국과는 뭐 1차, 2차 협상까지 지금 마무리를 짓고 3차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베트남과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뭐 인도도 곧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국과 지금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원래 오늘 구윤철 뭐 여한구 아니면 구윤철 김정관 뭐 이래가지고 2+2 그러니까 미국 쪽 재무부 장관과 상무 장관 이렇게 하고 우리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베선트 재무장관이 뭐 긴급 일정이 생겼다. 아니 지금 한국과의 관세 협상 말고 더 긴급한 일정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일정이 생겼다 그러면서 취소를 시키는 바람에 공항까지 나갔다가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고 비행기를 타지 않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미 간에 외교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1시간 전에 통보받고 취소돼가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회담은 매년 합니다.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면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을 SCM, MCM 그래가지고 합참의장 회담, 국방부 장관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장소를 바꿔가면서 한국과 미국이 번갈아 가면서 열고 외교부 장관은 뭐 수시로 만나니까 늘 자주 보는 사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도 그러니까 재경부 장관들 재무부 장관들끼리의 전 세계적인 회담도 있고 또 상호 회담도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실 안보실장이면 외교부 장관보다 급수가 하나 위기 때문에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상대 파트너가 백악관 안보실장이 돼야지 국무장관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하고 왔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그나마 가장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가깝다고 하는 게 위성락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성락조차도 미국 국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 만나고 돌아왔다. 이거는 지금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패키지 딜을 하겠다 그랬는데 패키지 딜이고 뭐고 패키지가 뭔지를 저쪽에다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들을 정도니까 출국 85분 전에 이메일로 일방 취소를 받았다.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로 받았다. 한국이 관세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정도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이죠. 이 정도면. 자, 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파트너는 사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끼 미국의 국무부는 말이 국무부지 사실 외교부인데 이름이 스테이트 어페어스죠. 스테이트 어페어스라고 해서 국무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일이다라고 해서 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국무장관을 못 만났다. 위성락은 못 만나고 외교부 장관은 나흘째 통화가 아예 안 되고 있다. 위성락은 만나지 못하고 겨우 통화만 하고 왔다. 그럼 뭐 하러 갔어요? 통화할 거면? 미국까지. 통화만 할 정도면. 했더니 이제 우리가 통화라도 조속히 해달라.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트럼프의 짱 반대에 서 있는 민주당 의원이 브래드 셔먼이라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늘 발의해왔던 의원이 있습니다. 이 브래드 셔먼과 함께 무슨 이상한 한국 단체가 주최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대거 우르르 몰려가서 그 반 트럼프 의원 셔먼 의원한테 고맙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러니 미국에서 기분 나빠서도 이 의원들을 만나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만날 생각도 못하고 마크 루비오만 만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루비오도 못 만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 그나마 미국 상무장관이 조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 80분 정도는 만났다는 건데, 이 사람은 미일 무역 합의를 보고 한국이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미국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을 원하고 있다. 관세 협상을 타결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아주 신랄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공식 라인으로는 아예 트럼프한테 접근도 못하고 있다. 아니,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마크 루비오도 못 만나고 있는데 무슨 뭐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도 지금 트럼프를 만난 사람이 없죠. 트럼프 2기 집권 이후로 이재명 정부 내에 어떤 인사도 트럼프를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럼프를 직접 만난 2기 집권을 한 이후에 트럼프를 직접 만난 사람은 정영진 회장밖에 없어요. 그러니 장해찬 최고는 아니 트럼프 가랑이라도 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지금 관세 협상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가랑이를 못 낄 망정 정영진 회장한테 매달려서라도 트럼프를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지금 제일 그나마 라인이 있다고 하는 게 위성락인데 위성락도 마크 루비오도 못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이래가지고는 위성락도 안보실장 하겠어요? 그나마 제일 미국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가지고 위성락을 시켜놨는데 위성락조차도 못 만날 정도면 좀 더 새로운 라인을 찾아야지 위성락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미 관계가 뭐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미국과 연락해가지고 가장 먼저 뭐 40일, 50일, 60일 한두 달 내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만나고 일본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를 풀어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처럼 지금 곧 있으면 60일 2달이 돼갑니다. 8월 3일이면 2달인데 2달이 됐는데도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못 잡고 있다. 그 가장 현안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8월 1일인데 8월 1일까지 지금 타결될 걸로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좀 뭐가 윤곽이 나와야 뭐 타결이니 뭐니 할 텐데 윤곽도 못 잡고 있다. 자, 장해찬 뭐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한미 2+2 협상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취소됐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까지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역대급 외교 참사다. 만약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온갖 언론들은 한미동맹 파탄이라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은 북중러 눈치를 보는 셰시의 국가로 찍혔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 라인으로는 트럼프 정부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인물은 아마 정영진 회장이다. 널리 알다시피 정영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막연한 관계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진정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정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미국 공화당 핵심과 소통하는 기독교계 원로 김장한 목사님을 압수수색한 특검의 칼춤도 이재명이 제어하고 사과해야 된다.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냉정한 외교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얻는지 국민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셰시에 대신 위고 투게더를 먼저 말해야 한다. 아주 뭐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장해찬 최고의 글을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미 관계니 뭐니 이런 거보다 지금 어떻게든 개딸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는 아예 국힘 해산을 시키겠다 그러고 있고 박찬대도 국힘 의원 45명에 대해서 제명시키겠다 이러면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을 냈어요.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 제명시키겠다 이러고 결의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박찬대가
전당대회 표심 얻으려고 야당 의원 45명을 제명하기를 주장한다. 이건 뭐 야당 말상시키겠다는 선언이냐?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힘의원들 압수수색을 들이닥친다. 이게 야당 탄압하는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지금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이 들어왔나 보네요. 그냥 뭐 압수수색이야 뭐 웬만하면 영장을 내주니까 조금만 이 꼬투리가 있어도 영장을 내주니까 그냥 압수수색으로 분위기를 아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특검이 뭐 나중에 실적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27일 날 소환을 해놓은 상태죠. 네, 소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외교 참사, 역대급 외교 참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 뭐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정상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관세 협상도 지금 제대로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게 8월 1일까지 과연 끝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연일 재벌들 만나는 재미 붙여가지고 재벌들을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만나면 오해 살까봐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통 만났었죠. 공식 행사 같은 데서 해가지고 주요 재벌들을 한꺼번에 만났었는데 이재명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하루에 한 명씩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21일에 만나고 그리고 LG 구광모 회장도 하루에 만나고 그리고 어제는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저녁을 먹으면서 단둘이 연쇄회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SK 최태원 회장 뭐 이렇게 쭉 약속을 잡아놓고 있는데 아니 전임 대통령들은 이렇게 재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도대체 재벌을 왜 1대1로 만나고 있느냐? 도대체 뭘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될 국힘은 지금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 돼서 재벌들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된 재미 내고 있겠죠. 재미. 아주 재벌 면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하나하나 문제가 될 겁니다. 배석도 없이 저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마치 재벌들을 만나는 게 관세 협상을 위해 가지고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무슨 딜이 오고 가는지 모르죠. 재벌들한테 뭐 수건 사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 그걸 들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뭐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역대급 외교 참사의 와중에도 또 이제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지금 둘이 물러났는데 거기에 또 국민소통비서관,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인가요?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다 또 그러고 있어요. 정규재가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준욱까지 사퇴를 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역대 정권 같았으면 보수 정권 같았으면 난리 났을 일인데 전혀 지금 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퇴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이라는 인물도 또 매일매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치 관둬야 된다. 그리고 윤호중 지금 장관 지명자죠. 행안부 장관 지명자 아닌가요? 윤호중에 대해서도 무능하다. 박원순은 깨끗하고 문재인은 역대 문재인 마이너스 70점이라 그랬나요? 마이너스 80점이라 그랬나요? 문재인이 했던 7대 인사원칙이 멍청한 기준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동석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 자질 논란이 매일매일 터져요. 워낙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워낙 뭐 입으로 쓰레기를 싸질렀더라고. 입으로 똥을 쌌더라고요. 뭐 온갖 말을 다 했어. 근데 이제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뭐 저희랑 비슷하니까 뭐 할 말 없지만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또 아부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 보여줄 정도로 살벌하게 아부를 하는. 이재명은 민족의 구원자. 조국도 또 엄청 씹었더라고요. 조국도. 매일매일 스토리가 터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최동석이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국회의원인데 여기도 지금 재산신고가 상습적으로 누락됐다. 다수의 재산신고가 누락이 됐다. 자녀한테 대출 1억 원으로 5.5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5천짜리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줬다. 그리고 장녀가 대출금을 상환한 가정도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 이 재산 관련해 가지고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혼연일체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전매 제한을 주요 규제라고 했는데 이거 내로남불이다. 증여세 회피다. 분양권을 또 전매를 했는데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하여간 재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장관 후보자도. 자, 북한의 노동신문과 방송을 일반인에까지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는 당연히 개방하겠는데 북한은 한국 드라마 본다고 해가지고 뭐 처형하고 정말 사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화책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까지 북한의 노동신문과 방송을 개방한다. 네. 뭐 만화하고 영화를 북한의 만화하고 영화도 개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참 이거 뭐 북한 지금 한 2달도 안 돼서 대북 정책 북한에 관해서 완전 180도 달라진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북 친중의 면모를 여지없이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이 지금 아주 그냥 선무당 사람 잡고 있는데 난장판을 벌이고 있죠. 근데 또 김건희 특검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아니,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나는 참, 그냥 망신죽이지, 이 집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저걸 뒤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북한 공개하는 이유가 저작권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에. 그런 명분으로. 근데 어차피 지금 미국 제재 때문에 돈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북한에 돈 주다가 걸려 있는데 돈 줄 생각은 쉽지 않을 거다. 자, 대통령실 기자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 편의점 이런 것들이 정식 등록됐다. 대선의 기여를 인정받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친명 유튜버는 대통령실 출입하는데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도 허용해라 라고 전당대회 앞두고 참 안철수 바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고. 이 말은 참 제대로 했는데 자, 박원순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증인신문 또 신체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아들이 직접 법정에 안 나오겠다. 원격 신문을 하겠다. 근데 이 원격 신문이라는 원격으로 한다는 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직접 출석하기 힘들고 이럴 때 하는 거지. 서울에서 고대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초동에서 있는 법원에 못 나온다? 그래서 원격 신문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재판이 피고인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고인들이 지금 영상의학과, 치과 뭐 이런 의사들이 지금 피고인들인데 직접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의 신체와 그 영상들이 맞지 않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원격 신문을 하면 그런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래가지고 이 고법을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도 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박주신은 또 연구실에다가는 전화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 연구실에. 그래서 언론이 취재해도 응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 10몇 년간을 영국을 돌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다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또 참 고대 교수의 과연 이 디플로마밖에 없는 사람이 임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됐어요. 정식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한미 간의 역대급 외교 참사 그리고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에 있어서도 뭐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또 비서관들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강준욱 소통비서관뿐만 아니라 또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한 달 만에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고 다른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것부터 하여간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반, 2달 됐으니까 아직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물어뜯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이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사가 계속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인사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두 군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